목숨의 5분 역사 개화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직접 통치하면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사건을 배웠죠. 이후 조선은 명성황후와 박규수의 제자들인 개화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개화파는 일본을 배우기 위해 1876년 5월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과거 임진을 한 이후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를 파견해 교류했었는데 조선의 발달된 학문을 일본에 전해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신사 역시 예전 통신사처럼 선비들이 행렬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비웃었답니다. 다음으로 김홍집을 1880년에 일본의 2차 수신사로 보냅니다. 이때 김홍집은 청나라 황준시엔이 쓴 조선 책략을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해 조선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입니다. 조선 책략에 놀란 조선은 군대 조직을 근대식으로 바꿉니다. 이때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는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게 되지요. 또 조선은 청나라를 배우기 위해 1881년 영선사를 청으로 파견합니다. 이때 청의 실권자 이홍장이 미국과 조약을 권유해 조선은 미국과 통상을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모두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해 1881년에는 젊은 인재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요. 이를 조사 시찰단이라 부르는데 이 유학생 중에는 김옥균, 홍영식 등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옥균은 일본을 모델로 조선의 근대화를 꿈꾸며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면 조선은 프랑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대한 꿈을 꿉니다. 이렇게 개화파들이 세상과 문을 열고 있을 때쯤 조선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온갖 나쁜 짓을 했지만 지난 강화도 조약에서 배웠듯이 처벌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의 분노가 컸답니다. 게다가 명성황후의 부패한 밀씨 가문이 관직을 차지하며 다시 세도 정치가 시작되니 백성들의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때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흥선대원군 시절 나라를 지킨 영웅들, 바로 구식군인들입니다. 신식군인 별기군만 좋은 대접받고 구식군인들은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려 있었어요. 그나마 1882년 7월 13개월 만에 쌀을 한번 주었는데 거기 반 이상이 모래나 썩은 쌀이 섞여 있으니 군인들이 분노해서 관리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오군란의 시작입니다. 임오군란은 임오년 1882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다입니다. 군인들은 부패한 민씨 가문과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신식군대 별기군을 가르치던 일본인 교관들도 죽였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로 변장해 궁을 빠져나왔고 궁을 장악한 구식군인들과 거리의 백성들은 대원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결국 고종은 대원군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궁에 돌아온 대원군은 개화파가 바꿔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예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 혼란을 잠재운 것은 이홍장의 북양해군이었습니다. 개화파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북양해군은 임오군란 주동자들을 처형시키고 대원군을 청나라의 텐진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임오군란 끝이 나요. 그리고 개화파도 임오군란을 계기로 두 파로 갈립니다. 하나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김홍집 등으로 이들이 온건개화파입니다. 온건개화파는 청을 따라 차근차근 개화해야 하며 조선의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급진개화파로 청을 부른 것은 나라를 판 것이며 조선은 청의 간섭으로부터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정신부터 기술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 급진개화파가 바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입니다.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2년 후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